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원래 금요일이면은 저만의 작은 파티를 즐기는 날인데 이번에는 한번 금주를 해보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제 금주를 한 지 48시간이 되어가는데 괜히 금주한다고 마음먹으니까 더 땡기는 것 같지만 이번에는 꼭 다이어트를 성공하고야 말겠습니다. 녹화 작업하고 회 소맥 한 잔 먹으면서 영화 한 편 보면 그만한 행복이 없는데 일단 칼을 뽑았으니 무라도 썰어야겠죠. 여러분들도 불타는 금요일 즐겁게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의 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 6만 5천 달러 선에서 가격을 잘 지켜주고 있는데요. 이에 비트코인의 단기 가격을 예측하는 견해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의 가격에서 추가로 10% 하락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비트코인 5만 6천에서 6만 달러 지지선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의 경우는 비트코인 과매수 시그널로 인해 상승이 느려지고 있다. 6만 달러 지지선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RSI는 10월 20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약 10% 하락할 수 있으며 최근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가는 낮은 거래량과 RSI 바탕으로 발생을 하였는데 이로 인해 단기간 안에 추가적인 매수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말하는 RSI의 경우는 암호화폐뿐 아니라 주식이나 선물 옵션 등에서 사용되는 보조 지표입니다. 이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하는데 이 값이 클수록 상승 추세가 크다라는 뜻이며 작을수록 하락 추세가 크다는 뜻인데요. 이 기사에서 RSI가 가장 높은 수준에서 최고가를 갱신했다는 뜻은 말 그대로 모두가 상승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락한 현재도 RSI 지수가 크다는 것은 단기간에는 다시 상승이 힘들 수는 있어도 길게 보았을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잠자던 비트코인의 고래들이 슬슬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잠자던 고래들이 움직인다고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매도하기 위해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억 달러 보유 비트코인 고래 주수 8년 만에 활성화되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웨일럴렛 트위터를 인용하면서 2207BTC를 보유한 고래 주소가 8년 만에 활성화가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2207BTC는 이제 현재 가치로는 약 1.5억 달러, 2013년 당시 가치로는 29만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해당 고래는 비트코인이 69,04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11일 두 개의 주소로 300BTC와 1900BTC를 이체했다고 합니다. 현재 어느 주소로 이체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지만 보통 거래소로 이체가 될 때에는 무조건 어떠한 거래소인지 나오게 되는데요. 어떠한 이유에서 두 개로 나누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8년 만에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러한 8년 만에 움직인 고래의 소식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소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억만장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캐나다의 한 억만장자에게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타 다른 억만장자들의 경우는 포트폴리오의 5% 정도만을 할당하는데 이제 그래도 높은 비율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유명 기업가 포트폴리오 중 암호화폐 약 10% 할당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지지하는 캐나다 억만장자 기업가 케빈 오리어리의 경우는 레딧에서 그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투자 비중이 10%에 근접했다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연말까지 목표는 7%였으나 자산 가치의 상승으로 현재 10% 수준이다 밝혔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USDC와
원리와 탈중앙화 원래 등 해당 분야의 기업에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이제 암호화폐 투자의 관건이라 생각한다고 하는데 현재 월가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5% 배분하는 것이 수익률을 무려 1.7배 증가시킨다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계의 공룡기업이라고 불리우는 피델리티 또한 5%의 비중을 비트코인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였으며 CNBC의 진행자이죠. 짐 크레이머 역시 방송에서 주식 매입을 권고하면서도 5%는 암호화폐에 할당해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 이처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도박과 이제 투기라는 인식에서 자산을 지키는 해지 수단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확장될 것이며 새로운 자금들의 유입과 더불어 기존의 포트폴리오에 배분했던 비중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의 시가총액은 현재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최근 거시경제적인 상황들을 보았을 때 지난 2008년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시작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발하면서 글로벌적인 경제 위기가 도래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양적 완화를 통한 이제 사태를 모면하였지만 그때 당시 찍었던 달러의 부채는 모두 탕감하지 못했던 상태였습니다. 거의 대부분 빚으로 남아있던 상황 속 지난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가 또 터지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전례 없던 달러의 무제한 양적 완화가 실시되면서 빚더미 위에 빚을 얹어 얼마 전 미국의 경우는 디폴트 즉 파산 위기까지 갔었는데 미국이 이 정도라면 미국의 달러 영향을 받는 상당히 많이 받는 국가인 남미와 아프리카의 경우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겠죠. 이에 자국 정부의 신뢰가 무너지며 말도 안 되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차라리 암호화폐를 사용하겠다라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비트코인 P2P 거래량이 세계 최대 규모로 변했다는 소식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중이죠. 이에 오늘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 수가 최고치를 갱신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고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 수 사상 첫 3만 개를 돌파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1ml.com의 데이터에 따르면 12일 기준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의 수가 전월 대비 7.37% 증가한 3만 11개를 나타내며 사상 첫 3만 개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현재 라이트닝 네트워크 채널의 수는 전월 대비 5% 증가한 8만 481개를 나타내고 있으며 네트워크의 용량 또한 5%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것은 이제 신용카드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신용카드로 결제 시에 눈앞에서 결제가 완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결제 내역을 은행사로 보내 모아두었다가 매달 모아서 한 번에 결제를 하게 되죠. 비트코인의 자체 네트워크로 소액 결제를 진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비트코인으로 커피를 사 먹는다고 가정하면 결제가 완료되기까지는 1시간 정도의 시간이 들게 됩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이죠.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이용하여서 눈앞에서는 순식간에 결제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른 한 곳에 모아두었다가 모아서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을 이용하여 물물거래 및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인플레이션의 공포는 끝나지 않고 있으며 이미 무너진 국가들이 자력으로 이겨내기 매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겠는데요. 위기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 과연 얼만큼 더욱 성장을 하게 될까요? 이러한 상황 속에 확실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늘어난 것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주간지이죠. 포브스에서 하나의 설문조사가 시행이 되었는데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적인 구매 경험도 높은 비율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브스 젊은 미국 남성 43% 암호화폐 구매 경험이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포브스가 이제 18세에서 29세의 미국 남성 43%가 암호화폐 구매 경험이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퓨 리서치가 미국 성인 1만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암호화폐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미국인은 16%로 나타났으며 이 중에 여성이 10%, 남성은 22%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연령별로 보자면 18세에서 29세 상당히 젊은 층의 비율이 많았는데요. 암호화폐를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를 보니까 개인적으로 글로벌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이낸스의 CEO인 CG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 5월 중국발 비트코인 하락으로 50%의 반토막이 났었을 당시 아무도 비트코인을 종료할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5억 명 이상의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기술이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현재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확산이 되면서 슬슬 투기라는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현재 투자하기 아주 좋은 시기에 있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과연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현재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있는 국가가 어디인지 아시나요? 아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은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는 미국을 생각하실 텐데, 이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의 인구를 합친 숫자의 2배가 더 많은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입니다. 이 인도의 경우는 암호화폐의 투자자의 수가 무려 1억 명이 넘어가며 암호화폐 기업들과 산업이 가파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10년 뒤 인도에서의 암호화폐 산업이 무려 1600% 증가할 것이라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나스콤, 인도 암호화폐 산업 2030년 217조 원 규모를 전망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인도 IT 기업 협회 나스콤과 이제 와지르 X 거래소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인도 암호화폐 산업 규모가 오는 2030년 1,840억 달러, 한화 217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업계 고용 인구는 현재 5만 명 수준에서 8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하급수적인 성장은 젊은 층의 암호화폐 투자 증가에 의해 뒷받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번 한 해 동안 인도 지역의 암호화폐 투자 수요가 9.23억 달러에서 무려 66억 달러로 급증을 했다고 하는데요. 인도의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과 같이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하겠다라는 대표적인 국가였습니다. 현재는 그 어떠한 국가보다 암호화폐 시장을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며 규제를 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 암호화폐 시장에 있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역시도 인도는 정말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하게 금지를 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년도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죠. 아직까지도 과거 인도의 모습과 같이 암호화폐 시장을 없애려는 국가들이 있는데, 이러한 국가들 역시 머지않은 시간 안에 기조가 바뀔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역시도 현재 아주 조금씩이지만 바뀌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중국을 포함한 부정적인 기조의 국가들에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앞선 미국의 설문조사를 보셨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이 가파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의회 또한 이 시장에 대한 규제 관련하여 상원의원, 하원의원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인데요. 이에 다가오는 11월 17일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의회 17일 디지털 자산 관련 정부 역할 청문회 진행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미 의회 경제공동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청문회 주제는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 디지털 자산과 정부의 역할이라고 하는데요. 오는 17일 미국 동부 표준시 오후 2시 30분에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 청문회는 지난 7월 디지털 자산 법안을 발의한 돈 베이어 위원장이 주재를 한다고 하네요. 현재 금융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 의원들의 경우는 암호화폐에 대하여 명확한 규제를 요구하며 SEC와 미 연준 의장이죠, 제롬 파월에게 서한을 보낼 뿐 아니라 상원 의원에서는 심지어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비트코인이 기축통화가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을 공식 석상에서 한 적이 있죠. 그만큼 이 시장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부의 조치가 빠르게 필요하다고 중요하다고 외치는 것일 텐데,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해서 미뤄지는 미국의 규제 방안에 테슬라의 CEO이죠. 일론 머스크 또한 답답했는지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에서 손을 떼라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머스크가 손을 좀 뗐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시간의 문제이지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한 주류로 올라오는 시점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조금만 내용들을 찾아봐도 알 수 있는데요. 과연 다가오는 17일 열린 청문회에서 어떠한 중요한 내용들이 논의가 될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 대비 3포인트 하락한 74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탐욕 단계로 내려왔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좋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65,000달러 선을 잘 지켜주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이 상승을 할 것이다, 하락을 할 것이다 등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하락을 할지 아니면 상승을 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죠. 또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이 시장의 펀더멘탈은 시간이 갈수록 굳건해지며 견고해지고 있는데요. 요즘 얼마 전에 영상을 통해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속적으로 이러한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닥터비트맨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공감하여서 이제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상승을 하다가 하락을 할 것 같을 때도 거품이 터질 것 같을 때도 이걸 계속 들고 가야 하나요? 그때는 팔고 차라리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나요? 라는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맞습니다. 거품이 터질 것 같고 하락을 할 것 같을 때 팔고 저점에 매수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무엇을 모른다는 것일까요? 시장의 거품이 언제 터질지 그리고 언제 최저점에 도달을 하는지 대세 하락장이 정말 대세 하락장인지 즉 시장의 타이밍은 저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단 한 명도 알 수가 없는데요. 이를 알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는 것뿐이죠. 작년 2020년 3월이죠. 2020년 3월 암호화폐 시장뿐 아니라 엄청난 하락이 찾아왔을 때 모든 자산시장에 엄청난 하락이 찾아왔을 때 그 누구도 이러한 하락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 못했으며 또한 그렇게 단기간에 회복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었죠. 또한 지난 2021년 5월 끝없이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암호화폐 시장이 중국발 퍼드로 인해 그렇게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또한 반토막 이후에 모두가 시즌 종료를 외쳤지만 1년도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전고점을 넘어 신고점을 갱신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거품이 터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때는 거품이 터질 때가 아닙니다. 거품은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터지며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없는 것이죠. 또한 장기 투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조금은 오해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기 투자는 6개월 1년, 3년, 5년, 10년 투자하고 팔아야지 하는 것이 장기 투자가 아닙니다. 일단 장기 투자의 본질적인 목적은 팔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이게 이제 워렌 버핏의 명언이죠. 10년을 투자할 것이 아니라면 10분도 투자하지 말라라는 말에서 장기 투자하면은 10년이라는 인식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10년이라는 것은 장기 투자의 대명사로서 임팩트를 주기 위한 말인데요. 여러분들 개개인의 투자 철학에 매수의 조건과 매도의 조건에 부합을 했을 때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자산을 1년 들고 있었으니까 3년 들고 있었으니까 이제 3년 뒤면은 2024년 11월에 팔아야지가 아닙니다. 제가 자산을 매도할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돈이 필요할 때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당연히 자산을 팔아 현금화를 시켜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내가 투자한 자산보다 더욱 성장 잠재력이 괜찮아 보이는 자산을 찾았을 때입니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암호화폐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자산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내가 이 자산의 가치가 좋다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이죠.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안 좋은 것을 눈치챘을 때 재빠르게 매도를 해야 합니다. 제 인생에 이제 2번의 투자 실패 경험이 있었는데 이때 세 번째 원칙을 지키지 않고 만약 미련이 남아서 더 들고 있었다면 이제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한데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원칙이 아니라면 자산을 팔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항상 투자 철학에 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답변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시장을 길게 보시고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정하셔서 기계처럼 지킬 수 있는 정도가 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성공한 투자자 중에는 똥꼬집이라고 불릴 만한 원칙이 없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본인의 투자 철학이 잘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길 주말이죠. 주말에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